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추천 영상이 자꾸 떠올라서 몇 개를 지켜보다가 직접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한국형 SCHD라고 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한 영상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봤는데 6월 20일 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게 한국형 SCHD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소울에서도 한국판 SCHD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소울의 ETF는 2022년 11월 15일에 상장을 해서 현재 2200억의 자금을 운용 중이고요. 위의 상품은 보수가 0.05%인데 타이거 상품은 0.03%로 신규 출시된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상품들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ETF를 볼 때는 기초 지수가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먼저 소울에서 나온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배당이죠. 배당 100개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구성한 ETF이고요. 타이거 상품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동일하죠, 위에 거랑. 다만 다른 거는 위에는 S&P라는 지수 산출 기관에서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는 거 약간 다르긴 하지만 동일하게 다우존스 기준으로 US 디비던드 100개 종목에 투자한다라는 유사점은 갖고 있습니다. 홍보 내용을 보면 미국의 SCHD처럼 연 배당률 3, 4%, 증시 등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인컴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미국 SCHD가 연평균 3, 4%대 배당 수익을 해준다라는 거에 착안한 것 같고, 솔이나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분배로 이걸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차별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 나오는 타이거 제품의 상품 설명서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존스 에서 나오는 미국 배당주 100개에 분산해서 투자하고요. 여기 보면 변동성 장세 투자 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같이 확인해 볼 거고요. 배당도 좋고 성장도 좋은데 결국은 이런 스토리텔링 뿐만 아니라 실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월 분배라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게 보이는데, 요 월분배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SCHD라는 ETF를 한번 살펴볼게요. 찰스 수왑이라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운용하는 상품이고, 미국 배당 주식 ETF입니다. 미국은 이런 심볼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상품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품은 2011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꽤 운용 기간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했는지 찾아보기가 쉽죠. 실제로 이 데이터는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 가서 받은 데이터고요. 실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조회를 해봤어요. 2011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밑에 있는 게 배당을 포함하지 않는 종가 움직임이고요. 위에 있는 게 배당을 포함한 종가 움직임입니다. 그 수정 종가라고 하죠. 배당을 포함하면 누적 수익이 12.3%가 나오고요. 배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9%가 나와요. 그래서 연평균 배당률이 3.3%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3에서 4% 배당률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을 가지고 S&P 500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S&P 500보다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 보이는데, 닷컴 버블 때 S&P 500이 36% 빠졌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5% 상승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47% 빠졌지만 배당 다우존스는 41% 빠졌다. 이런 식으로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S&P 500보다 위기에 강하다라는 면을 이제 어필하려고 한 것 같아요. 2011년에는 남유럽 사태, 유럽 재정위기 때도 조금 더 나았고,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때도 좀 더 나았다. 이렇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S&P 500보다 하락폭이 적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특정 구간만 그랬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오른쪽 그림은 제가 직접 SCHD하고 SPY 두 상품을 직접 받아서 그려본 거예요. SCHD가 상장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그려본 건데,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ETF의 상관계수는 0.92예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보시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하락 같이 하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같이 하락하죠. 그리고 여기는 2022년인데 S&P 500이 더 많이 하락한 이유는 더 많이 올랐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구간 SCHD가 별로 많이 안 올랐었어요. 그래서 하락한 것일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12년 기간 동안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게 SCHD이고 이게 SPY예요. 보시면 누적 수익률은 12.3%, 13.2%, SPY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변동성을 보면 결코 작지 않아요. 스파이가 14.5%인데 SCHD도 14.1%로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최대 낙폭 같은 경우에도 스파이가 24%고 SCHD가 21.7%, 낙폭도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눈 지표를 보면 SCHD가 0.87, 스파이가 0.91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나 변동성, 최대 낙폭 같은 위험 지표를 같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SCHD가 스파이보다 훨씬 좋으냐 잘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자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는 애들이라는 거죠. 다우존스 배당 지수가 장기 성과는 어땠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죠. 이 분석은 제 책에 이미 분석해 놨어요.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을 작년에 출간을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다우존스 고배당 지수는 있었어요. 아리랑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지금 나온 상품들과 좀 다른 게 합성이었고 또 해치 상품이었어요. 지금 쏘리나 타이거에서 나온 거는 합성도 아니고 언해치 상품이죠. 그게 좀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상품에 투자하는 건 비슷하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게 제가 ETF 처음 공부해서 비교를 한 거고요. 1992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분석을 한 거예요. 분홍색이 다우존스 고배당 지수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이 S&P 500이에요. 보시면 2000년대 초반, 2002년 전에는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고배당은 오르고 S&P 500은 떨어지고 여기 앞에도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도 했죠. 이런 구간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렇죠? 낙폭이 조금 적을 수는 있어요. 적고 많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2009년 이후에 상승장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 같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요 기간 1992년부터 분석을 하면 다우존스 지수가 성과가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분석한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더 중요한 건 최근 20년 동안은 두 지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거죠. 월배당 ETF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배당 수익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시세 차익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분석한 것처럼 배당 수익은 SCHD가 높지만 3.3%로 SPY보다 1% 이상 높죠. 하지만 총수익, 가격이 오른 것과 배당을 받은 걸 합친 거, 총수익에서 보면 SPY가 더 높죠. 0.9%.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총수익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배당을 받았더라도 언젠가는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매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봐야 한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월배당을 준다고 해도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과 최대 낙폭을 체크를 했었는데 보시면 SCHD나 스파이나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둘이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상품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리스크 테이킹 가능한 사람은 할 수도 있겠죠. 그 보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솔 상품이 0.05% 그리고 타이거 상품이 0.03% 둘 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총 보수 말고 총 비용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총 비용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ETF에 숨겨진 비용이에요. 보수는 운용사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라서 이건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 비용은 그때그때 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되진 않는데 총 비용 역시도 펀드 다모아 사이트에 가면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총 비용이 실제 ETF 보수보다 30배 이상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ETF 론칭하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나가고 ETF가
상품들을 많이 거래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월배당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자가배당을 하면 됩니다. 자가배당은 이 캔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제 책에도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매달 따박따박 생활비를 받고 싶잖아요. 가장 좋은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서 일정 부분 원하는 만큼을 매도를 해가지고 찾아 쓰면 됩니다. 요거를 자가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매매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매도를 해서 찾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고배당이라든지 뭐 월배당이라든지 이런 워딩 때문에, 이런 용어 때문에 그 상품을 특별히 더 선호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